제20회 예천아시아 U20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개최입니다. 6월 4일부터 4일간 예천 스타디움에서 아시아 45개국이 참가할 육상 선수권 대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또 대회 개최를 적극 알리기 위해 2월 24일에는 D-100일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예천군이 글로벌 육상 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공부 부탁드립니다. 시골 작은 지자체들이 섣불리 박물관이나 미술관 만들면 애물단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망합니다. 그래서 예천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박서구 미술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명님이나 예천 군정이나 의견이 일치됩니다. 세계 최고다. 정말 물이 확 뜨이는 그런 미술관이 아니면 하지 말자. 그런데 이 하명님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은 세계적으로 건축가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피터 줌터가 설계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 물론 양쪽 간의 MOU나 어떤 서류상에는 그게 정제된 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어르신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몇 차례 메일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공공건축물 관련 법에는 반드시 설계를 공모를 해야 되고 설계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장벽을 가지고는 공공건물은 정말 창의적이고 멋진 그런 건물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세계 유명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다 이미 공통된 의인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에서 질문하면 왜 안 하겠다. 그래서 고민한 것이 하명님 뜻도 그렇고 우리 문 행정의 뜻도 그렇고 정말 피터 줌터가 이 두 가지 장벽만 없애면 해준다면 국민들 모금을 해서라도 수익을 꼭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다시 메일을 보내서 공모 안 하고 상하선 일단은 제안을 풀고 우리하고 수의계약 하자. 일단은 좀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볼 일이고, 만약에 거기서 캔슬이 된다면 어떻게든 또 박수가 하고 본인을 설득을 해서라도 피터 줌터가 아니더라도 프리츠커 상을 받은 수준, 대한민국에는 아직은 그 상 받은 건축가가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 중에서 4-5명이라도 찍어줘라. 그러면 어떻게든 그 설계 받아서 정말 멋진 미술관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정말 그런 걸출한 세계적으로 일어난 건축가를 데려오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파크에는 좀 동계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좀 곁들여졌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 동계 야외 놀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빙판이 있어야 되고 어른 지치기 썰매 타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의 지자체들마다 애를 쓰지만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개하고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게 요즘 기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혹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자간담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지금 군에서 지금 10개 발령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시면서 지금 전부 말씀 도중에 공고를 위주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언론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적으로 지금 많이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올해 예산이 언론사 공급비 예산이 얼마 되는지 작년부터까지 공급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 썼는지 그거 일간지 하고 왜 인터넷하고 차이가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동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께서 먼저 좀 양해 말씀을 제가 구하면 예천군이 언론 홍보 역할도 부족하고 언론 대응하는 예산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 임기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보자 해서 홍보 담당관실 사무관을 배치를 해서 그 역량을 좀 키워갈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홍보비 예산도 우리 좀 늘려가야 되는데 올해도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지자보다 서서히 우리가 따라갈 텐데요. 이게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예천 행정으로 봐서는 너무 급격한 변화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도청이 이전에 와서 그 이전에 해왔던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예천군 행정은 말 그대로 언론인 숫자만 보더라도 지금이 한 반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도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부터 해서 우리가 이게 만나 뵈야 될 언론인 숫자가 한 2배 가까이는 늘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예산적인 문제에서 좀 쪼들리고 힘들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언론인들께서 보실 때는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평가도 저희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정 문제는 역시 시청자들 한테 어떤 노출 정도나 또 우리 운전과의 어떤 긴밀한 소통 관계 이런 걸 가지고 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주신문은 발행 부수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텐데 혹여라도 박동수 기자님처럼 좀 의구심이 일고 좀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부서에 들리셔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박동수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들도 되게 그런 좀 느낌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언론 쪽에 예산이든 역할이든 또 역량이든 앞으로 좀 키워나가면서 조금씩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셀프비전 연마방송 기자 홍하영입니다. 우선 여성이다 보니 아무래도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데 관심이 좀 생겨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건립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이제 운영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청사진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보고서 좀 안 나왔죠? 그래, 제가 그쪽에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만 말씀을 드려보면 산후조리원 위치가 그리고 이제 그 원도심에 있는 건병원 바로 옆에 위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건병원이
산부인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가 요 근래에 와서 좀 그 기능을 하죠. 우리 박찬희 실장님, 건배용은 어떻습니까? 때문에 산부인과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 설치되는 거 인근에 설치하고 예, 그래서 그게 아마 한 5년 안 될까요? 뭐 산부인과가 우리 기능을 못하다가 건배용원이 한 5년 전부터는 산부인과가 설치가 됐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건배용원 인근에 위치할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이크. 예, 국제전화의 여의봉 기자입니다. 그 풍천중학교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풍천중학교 그러니까 당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홍익면하고 양초등학교가 이제 졸업을 했을 때 향후 이제 감인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말들이 있어서 향후에 홍익면에도 중학교는 분명히 유치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세대 숫자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어쨌든 지금 중학교가 없어서 학부모들 중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보내서 다른 타향에서 이제 지내는 애들도 있고 이런데 혹시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거 엄청나게 아픈 질문인데요.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 국회의원님들 모두 애를 쓴 부분인데 상당히 교육 행정도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다니면서 파악한 사실은 어쨌거나 뭐 세대 숫자가 충족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 했던 것이 지금 2단계 개발 권역에 안동시 쪽에 3,500세대, 예천군에 한 2,500세대가 올 전반기에 분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제 조건으로 4월에 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중투 심사를 의뢰하고, 그래서 거기에 통과되면 27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신선학교로 건립하겠다 하는 답은 듣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수변점 건너편 예천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변화가 온다면 정말 우리 행정이든 교육 행정이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고 정말 저도 행정 일선에 일하면서도 자, 이거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좀 믿음을 제대로 좀 대응 못하는 그 대표적인 행정 중에 하나가 신도시 종합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상황에서는 27년도 개교하는 요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저 내일 보전 김용시입니다. 저희 양반 사업 임대 스마트팜 임대하고 그다음에 임대 수익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임대 수익 때문에 농민들한테 연농조합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이렇게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이 IT 사업이 지금 국내에서 많이 하지 않고 있지만 예천군에서 이 선진에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서 농업에 따라서 많은 농업인들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하는 분들인데 연공조합이라든가 개인조합, 개인이라든가 임대사업을 해보면 임대 이 사업장을 조성하는데 한 개당 10억씩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미래 농업은 결국은 이제 스마트팜. 근데 스마트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도 얼마든지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고 한데, 뭐 기존에 이제 대형 미온실, 뭐 이런 스마트팜 형태가 있고, 그 다음 하나가 이제 공장형 농장입니다. 수직형 농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100억 정도를 가지고
좀 건립을 하면 한 50평 정도를 한 농가로 보고 한 20명 정도, 20농가 정도가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임대로 들어오실 분들의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청년 농업인들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지렛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니까 50평이면 부부가 같이 노동을 투여해서 한 가정 꾸려갈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나오나 이거에 대한 모델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쪽파를 할 거냐, 어떤 야채 또 다른 또 채소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평을 해서 여기에 베드가 한 8개 깔리면 400평이 되고 또 노지에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할 걸 여기는 10번 이상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상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한 4,000평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막 그런 개념으로 아마 한편으로는 건물을 또 짓고 또 한편으로는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조봉현 기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맡아주신 우리 김학동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전 공직자 올 한 해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수님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한 3번 정도 거리를 드려주셨습니다. 앞에 경상도의 박동수 기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보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천 우리는 농장과 상식 그렇습니까, 교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특정 인터넷 언론사에 1년에 광고 집행 5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240개 지방자치단체에 예천군밖에 없습니다. 이 10대 상교선거 홍보비하고 관련된 부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인터넷 한 번에 집행하는데 평균 330에서 550까지 나갑니다. 우리 여기에 지방 언론사는 보면은요, 집행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언론 재단을 하려면 수수료 부가세 대금은 130만 원짜리입니다. 특히 작년에 가을에 있었던 예천 농산물 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천군에서 옆에 전부 다 계시는 동료 기자분들이 있는데 수없이 얘기 들어갔을 거예요. 홍보. 순서를 했습니다. 광고 부탁하니까 대경일보 이하에는 예산이 없어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밤에 제가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셨죠. 예. 이거는요, 교수님요. 차라리 보도자료 주지 말고 광고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 금액 13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사에서 똑같을 겁니다. 당하는 거는요. 그 아까 교수님이 홍보 소통 담당관을 뒀다. 다 좋은 겁니다. 발전적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서는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예산 없다. 그러면은 특정 인터넷 5천만 원 주면 안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핵심으로 부탁드리는 이 부분이고, 교수님. 제가 1월 말 되면은 작년 2022년도 홍보비 집행계획 제가 자료청한테 해서 아니 이번 자리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질문이 다 들었잖아요. 자, 그래. 조범 기자님.
어제 하시는 말씀 마무리. 그래서 잠깐 좀 있어보소. 뭐 있어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기자가 발언을 나 이거 뭘건 아닙니까? 뭐 그러면 돼요. 자. 기자님의 개인적인 이게 외형 그런 거 아닌데. 아니 무슨 지금 기자에게 다른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할 얘기가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기자이고. 그래. 조금 기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국민권익위원회 국회통제제도 개선에 지지를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조금 더 영향을 발휘하셔가지고 신경을 더 주십사 하는 거리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분이 있어. 예. 영광의 보상 조동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통합과 관련해서 성명서도 발표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안동은 토론, 월요일 토론과 그리고 주민투표 같은 그런 명분 쌓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안동이 주장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가능성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에서도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만 앞으로 예천군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전 국민 모두가 행동을 취할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행정구역 통합, 지자체 간의 통합에 관련해서는 단체장이든 군 의회든 또 주민들이 발의를 어디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안동은 안동대로, 예천은 예천대로 주민 투표를 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도 만만치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누구나 다 행정통합의 장단점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안동시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연말에 투표를 하도록 절차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예천군에서도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인 좀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통합이 이롭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공문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어떤 취지인가 하면 양쪽 자치단체에서 과거의 정치 방법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찬반 갈라치기 해서 하는 것이 중앙정치기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방정치를 해보니 결국은 주민들이 화합을 도출해내지 않으면 좋은 정치를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동 예천도 결국은 지금 이 사안이 서로 반복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쪽으로 끌어가서는 안 된다. 양쪽 지자체가 귀한 예산까지 투자를 해가면서 두 도시가 싸우도록 주민들을 유도한다면 저는 이건 역사의 죄인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명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저도 지원 조례 만드는 것, 또 통합 추진하는 지금 서면 받는 일 이런 것을 빨리 중단해달라. 그러나 상대성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그럼 예천군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추진 반대 지원 조례 또 만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양쪽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양쪽에 있는 주민들 싸움 붙이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럼 이 과정에서 정말 옥동자처럼 생각하는 10만 자족도시 만들겠다는 신도시 발전은 어떻게 되나? 완전히 물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 안에는 안동에서 오신 분들, 예천에서 오신 분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
술자리에서도 그런 주제만 나오면 서로 목청 높이게 되고 또 멱살잡이까지 하게 되고 이런 미래의 모습을 단체장들이든 선출직 의원들이 보이는 미래를 그대로 밀어붙여간다면 이건 재행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을 일단은 사전에 좀 차단하고 막아볼 계획인데 그래도 무모하게 움직인다면 우리 예천에서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상 끝으로 한 분만 질의를 받고 경험이 받습니다. 예, 경험도 복잡합니다. 오늘 신년 언론이 만나느라고 전화하고 왔는데 원래 12일이 예천 장날입니다. 근데 오늘 13일이에요. 제가 오늘 예천 장날인 줄 알았어요.